안녕하세요. 네, 홍콩 프리미어 TNC의 마케팅 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프리미어 TNC의 홍콩 법인 설립한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두바이 등 국가에서의 법인 설립과 운영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로 유튜브 영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보시는 목차 중 6, 7, 8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홍콩은 지난 30년 이상 다양한 국적의 사업가들에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 어떻게 왜 홍콩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이 된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법인 설립을 결정하신 분들이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종류로 설립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맞는 은행 계좌 개설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Why 홍콩입니다. 홍콩이 어떤 이유로 전 세계 기업들에게 사랑을 받아왔고 또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 어떤 입장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경영대학원 IMD에서 매년 국제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스위스, 싱가포르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홍콩이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및 인프라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기업들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시고 홍콩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이점을 누리셨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최고의 금융시장이며 외국환 거래법과 같은 외국환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금융거래가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 거래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고 안정적인 법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은 중국을 빼놓고 설명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시는 관문이 되고 있으며 홍콩 법인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법인에게는 중국 진출 시 홍콩과 중국 간의 FTA 협정인 세파 협정에 따라 절세도 가능하시고 행정적인 간소함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세파 협정에 따른 혜택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홍콩 법인이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로는 불가능하시고요. 홍콩 내 실제 사무실을 구축하시고 직원 채용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법인에만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중국 진출 시 세금적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홍콩 법인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실 경우에 기업의 이미지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콩이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 지역 중에 한 군데다 보니 그런 이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 법인 설립의 법인하고 운영하시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제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세율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합법적인 절세와 법인세 면제를 통해서 또 기타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것보다 법인세율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철저한 시스템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콩 법인 설립에는 저희가 요청드리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최소 2시간 이내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홍콩의 매력에 대해 간단히 정리드리겠습니다. 우선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낮은 세율뿐 아니라 합법적인 법인세 면제 신청 제도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이커머스 사업을 구성하신 경우가 많은데 PG사와의 연동이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입점이 있어서 홍콩 법인이 매우 간편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의 경우에도 전통은행 외 디지털 계좌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어 빠른 사업 개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도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과 같은 조세 투명성 또한 유지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여전히 신뢰받는 지역입니다. 물론 일부 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 회계적 시스템은 일부 영제를 유지하고 있어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비자 신청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주권 취득 조건도 비교적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홍콩으로의 진출을 결정하셨다면 어떤 형태로 진행하셔야 되는지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법인 형태와 비법인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는 신규 사업체를 구성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구조에 따라서 개인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유한회사는 다시 공개 여부에 따라 공개 유한회사와 비공개 유한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개인회사와 합자회사는 소위 무한책임회사입니다. 1인 오너로 설립된 회사가 개인회사이며 2인 이상의 개인이 참여하는 무한책임회사가 합자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한책임회사는 소규모의
홍콩 내 상가 또는 보통 연매출이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한책임회사도 일반 법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단점이 무한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오너, 즉 주주분께서 출자하신 자본금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가지시게 되는데, 무한책임회사는 법리적인 소송 등에 휘말리게 될 경우 오너의 개인자산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므로 큰 규모의 사업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명에서도 구분이 되어 규모가 작을 것이라는 편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유한책임을 뜻하는 리미티드로 회사명이 끝나는 데 반해 무한책임회사는 리미티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BC 홍콩이라는 회사명을 결정하셨다면 무한책임회사는 그대로 ABC 홍콩으로만 진행이 되는데, 법인은 ABC 홍콩 리미티드로 구분됩니다. 거래처에서도 해당 내용을 통해 홍콩 사업체의 규모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법인세인 16.5% 대비 1.5%가 낮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은 무조건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면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연매출 $10만 10만 이하와 같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무한책임회사도 고려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홍콩에서 개인회사, 합자회사 등 무한책임회사를 설립하실 때는 홍콩 아이디 카드 소유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 외의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며 홍콩 외의 국가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은 거의 대부분 유한회사 형태로 사업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한회사는 공개 유한회사와 비공개 유한회사로 나누어지며 대부분은 비공개 유한회사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을 목적으로 사업 진출하실 경우에는 공개 유한회사를 설립하시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공개 유한회사로 설립하시면 됩니다. 즉 신규 홍콩 법인 중 90% 이상이 비공개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단에 있는 비법인 형태는 홍콩 법인이 아니고 외국 법인을 홍콩에 등록하는 형태입니다. 두 형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 지사는 홍콩에서 자체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락사무소는 불가합니다. 홍콩 내에서 사전 시장조사 또는 사후 AS만 담당할 경우에는 연락사무소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그 외 대부분 사업체는 일반적인 영업활동, 계약 체결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지사 또는 상단에 있는 비공개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 99%의 사업체가 비공개 유한회사 형태로 나머지 1% 정도가 지사 형태로 사업 진출하고 계십니다. 이때 많이 고민하실 수 있는 지사와 비공개 유한회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로 진출하시는 대표적인 업종은 금융권과 건설사입니다. 이유는 지사의 경우 본사와 동일한 자본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본금 설정 필요 없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본 거래가 많은 금융권이나 건설사가 많이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굳이 지사로 선택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사 선택하시는 이유는 매출 형태가 홍콩에 인식할 수 없고 본사에서 매출 합산이 필요하실 경우입니다.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 일반 무역업을 또는 일반 사업을 진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사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형태로 설립하신 경우에도 본사와 연결 매출 합산이 가능하므로 굳이 지사 형태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는 홍콩 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모든 법률도 이행해야 하며 일반 법인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추가적인 보고사항도 있어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복잡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 등록에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되며 준비할 자료도 많기 때문에 앞서 말한 특수업종 또는 특수한 이유가 아니시라면 법인 형태로 설립하시는 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지금까지 약 6,000개 이상의 업체의 홍콩 진출을 지원드렸었는데요. 연락사무소, 또 지사 이런 형태는 약 70개 업체 정도만 진행되었었습니다. 정리하여 비공개 유한회사와 개인회사를 법인 형태로, 지사와 연락사무소를 비법인 형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사 설립은 홍콩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분이시면 가능하시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하시기에 비공개 유한회사 형태를 선택하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시 또 연결되는데요. 홍콩 진출을 결정하신 경우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법인과 지사의 설립, 그리고 등록, 유지
등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형태를 먼저 보면 법인은 홍콩 현지 법인 및 독립법인을 설립하시는 거고, 이제 지사는 한국의 본사를 홍콩에 등록시키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명은 법인의 경우 원하시는 장명이 가능하고 품위에 유한 책임을 뜻하는 리미티드를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ABC 리미티드 형태로 장명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지사의 경우 자유로운 장명은 불가하고 한국 본사의 회사명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영문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으셨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한국 본사의 회사명 그대로 사용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ABC CO Ltd인 경우에 홍콩 지사도 동일하게 ABC 홍콩이 아니고 ABC CO Ltd로 그대로 등록하게 됩니다. 설립 요건은 법인의 경우 개별 등기이사, 주주, 자본금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사의 경우 본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모든 이사진을 등기해야 하며 정관 또한 본사의 정관을 영문 번역 공증 받으시어 동일하게 홍콩 기업 등록국에 등기해야 합니다. 홍콩 지사는 본사와 동일한 자본금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주를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개인 주주 법인의 경우 온라인 접수를 통해 최소 2시간에서 1영업일 이내, 법인 주주 법인의 경우에는 6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참조하실 수 있는 점으로 100% 법인 주주인 경우에는 6영업일이 소요되는데 반해 개인 주주가 1%라도 함께 참여하는 경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에 따라 최소 2시간에서 1영업일 이내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사의 경우에는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최소 14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은 신고제인데 반해 지사 등록은 승인제입니다. 지사 등록은 당사를 통해 모든 서류를 기업 등록국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어 검토 후 승인하게 됩니다. 검토 절차 중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통상적으로 4에서 5주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주, 즉 모기업의 책임은 법인의 경우 출자금 내에서 유한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모회사가 $10만 10만 불을 자본금을 출자하였을 때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채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지사의 경우 본사가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지사가 법인보다 불리한 부분도 있어 홍콩 진출 형태를 결정하실 때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의 배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우 홍콩 법인에 귀속되며 배당금 형태로 주주에 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사의 경우에는 지사에 귀속하실 수도 있고 배당금 형태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본사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설립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주주당 최소 홍콩달러 1불입니다. 즉 홍콩 법인의 주주가 1인인 경우 최소 자본금은 홍콩달러 1불입니다. 지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설립 자본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본사와 동일한 자본금 계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홍콩 지사도 홍콩 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모든 대정부 보고사항을 동일하게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엔갱신 업무, 결산, 감사, 세무신고 및 직원등록보고 등이 있습니다. 홍콩 법인과 지사는 동일하게 단일세율 16.5%가 적용됩니다. 2018-19 세무연도부터는 2단계 세율 교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순이익 기준 홍콩달러 200만 불까지는 표준 세율인 16.5%가 5%의 절반인 8.25%가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세율인 16.5%가 적용됩니다. 홍콩 지사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매년 회계감사의 의무를 가집니다. 홍콩 법인 설립 절차에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법인이 설립되고 또 이제 그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계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개설이 되는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형태인 법인과 지사, 연락사무소로 구분하여 기본적인 자격 요건과 이행하셔야 되는 부분 등을 먼저 정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콩 법인 설립부터 정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상호, 법인명을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상호명은 사용 가능합니다. 별도의 법인명 예약 제도는 없으며 선정하신 분이 해당 법인명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당사로 선호하시는 법인명을 공유 주시면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드릴 예정입니다. 홍콩의 법인명은 영문이 기본이며 필요시 중문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혼용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1인 이상의 등기이사를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주요 조건으로는 만 18세 이상의 자연인이시면 등기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몇몇 국가들과 같이 현지인 등기이사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주주도
홍콩 현지인 또는 현지 법인의 참여가 필요하지는 않아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100% 소유의 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른 별도의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등기이사와의 겸임도 가능하여 최소 구주로 1인 등기이사 겸 주주로 참여하시어 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말씀드린 대로 최소 홍콩달러 1불입니다. 만약 자본금을 설정하시고 자본금 납입 이후에 운영비로 사용하실 경우 해당 금액을 자본금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운영 자금을 예상하셨을 때 US달러 10만 불 정도다 고 하시면 US달러 10만 불을 자본금으로 설정하시고 해당 자본금 납입하신 후에 주식 발행하신 후 이제 운영 자금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홍콩은 업종에 따른 제약이 따로 없어 법인 설립 시에 표준 정관을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법인명 그리고 발기인 명부에 따라 1, 2페이지만 법인별로 상의하고 이후 페이지에 대해서는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정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간사는 기입해둔 바와 같이 TCSP 라이선스를 보유한 홍콩 법인 또는 개인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간사의 선임은 필수사항입니다. 회사 간사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다 보니 간단히 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콩 회사 조례에 따라 홍콩 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모든 대정부 보고사항을 대행해드리는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홍콩 정부와 법인의 실질적인 오너 사이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문서 수발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홍콩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 대정부 보고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드리고 행정적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법정 등록 주소지입니다. 홍콩은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홍콩 내 사무실을 구축하지 않으신 대부분의 고객사에서는 당사에서 제공드리는 당사의 홍콩 주소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당사에서 홍콩 법인 설립 서류를 준비드릴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주주로 구성되는 경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100% 법인주주로 구성 시 당사에서 직접 서류를 기업 등록부과 세무에 제출하여 6영업일 후 법인 설립 증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간단히 순서와 관련된 서류들을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명을 실시간으로 확인드리고 앞서 안내드린 6가지 기본 정보를 취합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후 기업 등록국에 설립신청 서류인 폼 NNC1과 법인정관 AA 등 제반 서류와 법인 등록 비용 등을 제출합니다. 개인주주의 경우 최소 2시간, 법인주주의 경우 약 6영업일 소요되며 그 후 법인 설립증서가 발급됩니다. 설립증서를 수령하여 홍콩 세무에 폼 1B와 함께 관련 정부세를 납부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법인 설립증서를 CI, 또 사업자 등록증을 BR이라는 약자로 부릅니다. 이와 같이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정리드렸으며 이번에는 지사 등록에 대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사 등록은 법인 설립과는 상이합니다. 먼저 상호는 본사와 동일하게 등록됩니다. 등기이사도 별도 설정은 불가하며 본사와 동일한 등기이사진을 등록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별도 설정하지 않으며 정관도 본사의 정관을 영문 번역 공증받아 그대로 등록하게 됩니다. 홍콩 지사장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홍콩 지사장은 홍콩 아이디카드 소지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사 등록 전에 지사장 선임이 불가능하신 경우 당사에서 명의를 제공드릴 수도 있습니다. 향후 지사장 선임이 완료되시면 변경 진행하시면 됩니다. 홍콩 법정 등록 주소지는 법인 설립 시와 마찬가지로 사무실 구축되지 않으신 경우 당사에서 주소지를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사무실 구축하시고 변경 등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사 등록도 순서와 관련 서류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상호명의 실시간 확인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초자료 및 정보를 취합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후 기업 등록국에 폼 NN1 등 제반 서류와 지사 등록 비용 등을 제출합니다. 소요 시간은 최소 14에서 30영업일 정도 소요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과 비슷하게 등록 승인이 되면 지사 등록증 CR이 발급됩니다. 그 후에는 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세무국에서 사업자 등록증 BR을 발급받게 됩니다. 설립 절차만 생각했을 때 지사는 한 달 정도 소요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홍콩에 진출하실 때 가장 작은 형태인 연락사무소입니다. 연락사무소는 가장 간소화된 형태입니다. 상호명은 본사 그대로
등록해야 되고 연락사무소장 선임하셔서 이제 홍콩 법정 등록지 또 당사에서 제공드리는 주소지 사용하시면 바로 등기 가능하십니다. 연락사무소는 법인이나 지사와는 다르게 홍콩 기업 등록의 관리는 받지 않고 세무계의 관리만 받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되며 매년 사업자 등록증 갱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업활동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즉 이제 세무신고는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홍콩 법인 설립하거나 지사 등록하시고 연락사무소 등록하실 때 유관부처였던 기업 등록과 세무계 매년 대정부 보고 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기업 등록국보다는 세무계에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 가시면 대부분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 상황에 대한 문의는 메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빠르면 24시간 이내, 늦어도 48시간 이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로 문의 주시면 당사에서도 안내드릴 수 있어 굳이 직접 세무국과 연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필요시 직접 연락하시면 좀 더 상세한 안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 설립 또는 이제 지사 등록이 끝나고 나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홍콩 법률은 아니고 한국에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시거나 지사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하셔야 하는 신고제도입니다. 우선 해외 직접 투자 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의 주거래은행의 해외 직접 투자 신고 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한국 법인 또는 개인이 해외에 법인 설립하거나 지사를 등록하신다 등을 통해 해외 주식을 취득하시는 상황에 대한 의무사항입니다. 주식은 한국의 외국환관리법에 의거 투자자산으로 분류되고 또 투자자산 취득으로 결국에는 이어집니다. 따라서 일주의 주식을 취득하시는 것도 해외 직접 투자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사전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래은행 담당자에게 홍콩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 관련 안내 요청하시면 신청 서식 등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설립이 완료되시면 해당 신고를 완료해 주시고 설정하신 자본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설정 자본금이 단 홍콩달러 1불이더라도 해당 홍콩달러 1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신 경우 당사로 송금시청서 또는 입금 확인서를 전달해 주시면 그에 맞춰 주식증서를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주식증서로 증권 취득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자금 납입 후 6개월 이내 사후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됩니다. 간단하게 홍콩 법인의 등기 서류와 주식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 말까지 홍콩 법인의 연간 사업 실적 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산 보고서로 충분할 수도 있고 감사 보고서를 요청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고 계신 세무사분께 해당 서류 확인해 주시고 당사에서 제공드리면 그 세무사분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홍콩 법인을 청산하시게 되거나 폐업 진행하시게 되면 청산 관련 폐업 등기증이 발급됩니다. 해당 처분 이익에 대해서도 주주였던 한국 법인 또는 개인의 송금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외 직접 종료 신고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시고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모르셔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홍콩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시고 향후에 이익금을 한국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반환하시기 위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주거래은행 지점에 방문하시어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은행 계좌 개설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홍콩은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법인 설립 이후에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홍콩 법인 설립이 완료되어야지만 은행 계좌 개설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은행 계좌 개설이 되어야만 자본금 납입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한국과 같이 자본금을 미리 납입하시는 구조가 아니고 홍콩은 말씀드린 대로 설립되고 계좌 개설까지 된 다음에 자본금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 홍콩은 이제 3대 금융도시로 불리울 만큼 전 세계에 이제 70개 이상의 주요 은행이 진출해 있고 한국계 은행인 TAB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10개 은행사도 진출해 있습니다. 홍콩 법인의 은행 계좌 개설을 결정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고려하시는지 정리드리겠습니다. 크게 홍콩 현지은행과 한국계 진출은행, 디지털 계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홍콩 현지은행이 적합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 한국계 진출은행이 적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분들에게 디지털 계좌가 적합할 수 있는지 정리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콩 현지은행은 홍콩 내 지점수가 많아 소매금융 위주 고객사에게 좀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으신 경우 현지은행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 그러니까 한국으로 생각하시면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어 이런 사용처가 다양하신 분들은 현지은행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한국계 은행보다는 HSBC, 시티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등과 같은 글로벌 은행이 대외 신용도가 높으므로 향후에 거래처의 은행 정보 등을 제공하실 때 홍콩 법인이 한국계 은행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홍콩 현지은행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부분이 단점이 되냐면 한국과 다르게 홍콩의 은행은 최저 잔고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각 은행별 요청하는 최저 평균 잔고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매월 유지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큰 단점이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현지은행은 한국어 지원이 안되기에 영어나 중국어로만 교신이 가능합니다. 또 담당 보정 직원이 없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의 법인 계좌에는 담당 직원을 배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계좌에는 담당 직원이 없이 진행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한라인을 통해서만 문의 가능하시고 홍콩에 계시지 않은 경우 이제 지점 방문도 불가능하시다 보니 전화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국제전화를 사용하셔야 되고 문의하셨을 때 바로 답변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질의사항 남기시면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게 됩니다. 빠른 응대가 되지 않는 게 좀 큰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계 진출은행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현지은행의 단점이 한국계 진출은행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담당 직원보다는 이제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한국 직원이 있어서 응대가 조금은 더 빠르고요. 또 이제 언어적인 부분도 일부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신이 가능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본사와 자본 거래가 있으시거나 지급 보증을 받으시거나 스탠바이 LC 등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당연히 동일한 은행을 설정하셔야 수수료율 장점을 누리실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진출은행을 사용하시는 법인의 대표적인 업종이 무역업입니다. 무역을 하시면서 페이먼트 터미널 LC,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한국계 진출은행을 선택하시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현지은행으로 진행하시면 수수료율도 비교적 높고 서류 절차 속도도 상당히 느립니다. 한국계 진출은행은 경우에 따라 급할 때는 먼저 사본 제출 후 사후 원본 보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C, 그러니까 신용장을 사용하시는 고객사에서는 한국계 진출은행을 선택하십사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계 진출은행의 단점은 홍콩 현지은행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매금융 중심입니다. LC를 받거나 송금, 입금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 거래는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고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등의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홍콩에서 디지털 계좌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또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피지사와의 연결이 필요한 이커머스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 좀 특화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에 2개월, 3개월 또 그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상단에 있는 현지은행 그리고 이제 한국계 진출은행 등 이제 시중은행과 다르게 1, 2주 내 심사 후 계좌 개설 세팅까지 완료를 기대해 볼 수 있어 빠른 사업 개시가 필요하신 경우에 디지털 계좌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점포 없이 운영되기에 현금의 입금이나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실물과 가상 직불 카드도 사용할 수 있으나 현금 인출이나 신용카드 기능은 사용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어 교신이 우선순위이기에 언어적 불편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에 따라서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언어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주요 은행 비교표입니다. 좌측에 HSBC와 시티은행이 앞서 말씀드렸던 현지 시중은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있는 KB하나은행 그리고 IBK 기업은행이 한국계 진출은행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 계좌가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계좌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큰 특징들은 이제 앞서 보셨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HSBC 같은 경우는 평균 잔고가 홍콩달러 10만 불,
요즘 환율로 생각했을 때 거의 한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항상 유지돼야 됩니다. 유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매달 계좌 유지 수수료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티은행은 그 부분은 이제 첫 해에는 면제가 될 수 있고, 이듬해부터는 이제 심사에 따라서 또 면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부 규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비교적 이제 기준은 좀 낮은데요. 홍콩달러 10,000불 정도 수준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통화가 이제 통합 계정이 아니고 각 계좌 통화별로 이제 계좌가 별도로 생성되기에 각 계좌별로 그 기준이 있고요. IBK 기업은행은 현재 저희가 최근에 확인했을 때는 지금은 최저 한도는 없었으나 모든 계좌들 동일하게 이건 IBK 이런 한국은행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다른 은행들도 6개월 이상 또 1년 이상 거래가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도면 어카운트로 이제 구분될 수 있는 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계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편이고요. 이제 시중은행 중에 HSBC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계좌 개설하시는데 보통 한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심사만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 한국은행 이런 은행들은 보통 한 6주에서 8주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디지털 계좌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 완료 시점부터, 그러니까 법인 설립 완료되면 저희가 이제 계좌 개설 심사 신청 서류 접수할 거고, 그 시점부터 한 늦어도 1, 2주 내에는 보통 세팅이 다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는 지금 홍콩에서 현실적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그러니까 외국인 등기사, 외국인 주주, 외국인 법인 주주에 대해서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은행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체크카드, 그러니까 데비카드 또는 이제 현금카드 이런 것들은 이제 발급 가능한 은행들이 조금 있습니다. HSBC 가능하고요. 또 디지털 계좌 가능합니다.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에서 광고 집행용으로 사용하시는 디지털 카드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LC 계좌 같은 경우 현지 은행들은 다 대부분 가능하고 디지털 계좌는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HSBC는 한국인 담당자분이 없어서 영문 또는 중문으로 교신하셔야 되는 거, 시티은행은 한국인 담당자분이 있으셔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 한국은행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영문 또는 이제 중문으로 진행이 되지만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담당자분의 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좌는 결국은 이제 핀테크 업체, 그러니까 IT 회사다 보니 일부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는 한글 교신도 가능하고 언어적인 제한이 없는 부분도 최근에 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홍콩 법인의 은행 계좌 개설은 상당히 힘듭니다. 법인이든 지사들, 연락사무소 등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방지법 강화로 인해 모든 절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인 관련된 개인과 법인 상관없이 검증을 진행하고 있어 다양하고 방대한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계좌 개설 심사가 강화되고 있으나 홍콩은 더 강력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홍콩은 외국화 관리법이 없어 사전 증빙 서류 제출 없이도 USD 1,000만 불을 보내고도 받을 수도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 단계에서 심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그 불확실성 또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홍콩 법인 설립 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등록 시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는데, 그 시점에는 홍콩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는 아무런 사업 이력이 없습니다. 하여 법인의 등기이사, 주주 등 또 모회사의 기존 사업 이력 등을 제출하셔야만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에서 요청드리는 서류는 개인에 대해서는 간단한 양력, 타국가에서 운영 중이던 영문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등 사업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고 사업준비 단계에서의 이메일 기록 등도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계좌 개설 심사의 승인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시던 사업체, 그러니까 기존에 홍콩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계좌 개설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에 운영하시던 다른 해외 사업체보다는 홍콩 법인에서 운영하시던 기존의 사업 이력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당연히 가장 확실한 회계적인 증빙이 될 거고요. 관련된 증빙 서류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당사에서는 이제 최근에 2개 이상의 은행 계좌 개설을 하시고 또 이제 유지하시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임의적으로 은행 계좌를 폐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 결정에 대한 책 어필은 불가능하고 통지만 받으시면 이제 30일 이내에 정보를 출금 처리하셔야 됩니다. 은행 계좌 개설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또 이제 시간적으로도 최소 한 2달 정도는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개 이상의 계좌 운영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제 계좌 폐쇄 통보 받으시고 신규 계좌 개설 절차를 그때 딱 시작하신다고 하시면 폐쇄 시점까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현지은행 하나, 한국계진출은행 하나, 또는 이제 디지털 계좌 하나,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을 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계좌들을 운영하시는 걸 저희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상계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제 익숙치 않은 개념이셔서 저희가 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홍콩에서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한국에 있는 카카오뱅크 또는 토스뱅크, K뱅크 등과 같이 이제 실제 점포 없이 인터넷 기반으로 핀테크 업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 등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받고 정식 기관으로 등록되어 어느 정도 안정성도 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 가능하며 아마존, 쇼피파이, 페이팔 등의 전자상거래 PG사와의 연동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특징을 살펴보면 필수 최저 예치금이 없고 이제 입금과 송금 한도 또한 없습니다. 지불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비교적 저렴한 거래 수수료와 PG사 연동 지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시중은행과 디지털 계좌의 좀 큰 비교입니다. 시중은행의 좀 특이사항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제 대면 인터뷰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제 계좌 개설 소요 시간도 6주에서 12주, 또 더 오래가는 뭐 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발급이 안 되지만 데비카드 같은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다. 또 이제 무역계좌 활용이 가능해서 신용장 거래, 그러니까 LC 거래도 가능하다.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홍콩에 오신다고 하시면 현금 거래가 있으신 경우, 현금 거래도 일부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디지털 계좌는 그 시중은행 계좌에서의 좀 단점들, 그리고 이제 좀 외국에서 홍콩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좀 불편한 점들을 좀 보완한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시청만으로도 충분하고 인터뷰가 필요시에는 이제 화상 미팅을 진행하고 거의 대부분은 진행 없이 그냥 계좌 개설이 진행되고 있고요. 계좌 개설 심사 소요 시간도 빠르면 1에서 2개월, 늦어도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년가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면 보통 승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인 결과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화도 훨씬 더 많은 통화들을 송금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카드가 신청이 가능한데 직불카드, 한국으로 생각하는 체크카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버추얼 카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결제하실 때 또는 이제 광고 집행하실 때 광고비 집행하시는 카드 활용 가능한 가상카드도 가능하고, 또 이제 실제로 출장 다니시면서 사용하시는 실물 카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역계좌는 지원이 안 되는 게 좀 일부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나 중국어, 영어 또는 이제 다른 언어도 핀테크 업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업체라서 언어 상관없이 교신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상담을 드리고 또 문의를 받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홍콩은 이제는 매력적이지 않지 않냐, 굳이 홍콩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느냐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6년 기준에서 한번 다시 좀 저희의 의견을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결국엔 세금적인 부분입니다. 여전히 법인세율은 16.5%,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018-19 세무연도부터는 법인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기 순이익 200만 불까지는 8.25%가 적용되는 거, 그리고 배당세,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 투자세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거, 그리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는 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문의하시는 뭐 피지사 연동, 또 이제 해외 몰 연동 이런 것들, 해외 몰 매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콩에서 간단하게 좀 연결할 수 있고 또 세금적인 절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시 또 연결되는데 피지 연동 그리고 전자상거래 인프라 쪽입니다. 뭐 스트라이프, 쇼피파이 페이먼트 등 글로벌 피지사 연동도 홍콩 법인의 계좌로 이용하시는데 큰 제약이 없으실 거고요. 또 이제 쇼피파이, 아마존, 틱톡샵 등에 입점하실 때도 홍콩 법인으로 입점하실 수 있는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 거래 국가들에서 사용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이제 홍콩 법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계좌 개설 환경도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전통은행, 그러니까 전통의 시중은행들은 계좌 개설 기준도 높아지고 있고 자료도 많이 더 요청하고 있고 시간도 3개월, 6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 보니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디지털 계좌 같은 경우는 빠른 승인 가능해서 빠르게 세팅 가능하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쇼핑을 구축하시는 쇼피파이고 이제 뭐 자사몰 구축해서 결제 연동시키는 그런 API 연동까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디지털 계좌 쪽으로 진행하시면 법인 설립 시점부터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판매 세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전히 이제 조세 투명성과 신뢰도는 유지되고 있고요. 이건 말씀드렸던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점점 이제 체결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OECD나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도 홍콩은 중국과 구분해서 화이트리스트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제적인 금융 허브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두 가지는 홍콩 현지에서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시고 이제 홍콩 법인으로 관련된 시스템을 활용하시고 또 세제 혜택을 누리시고 의 목적으로서 활용한다고 하시면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홍콩에서 실무적인 부분, 외환관리법 그리고 이제 자금 송금 또 세금적인 부분 전부 다 이제 일부 영제로 유지되고 있어서 큰 제약은 없고요. 만약에 혹시 홍콩으로 이주도 고려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홍콩은 이제 비자 발급이 뭐 간단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기준이라고 하면 홍콩에 실제 사무실 구축하시고 현지 직원 채용하시고 또는 이제 다른 특별 비자들의 이제 조건을 충족하셨을 때 그 비자를 받고 유효하게 연속으로 7년 동안 거주하시게 되면 영주권까지 발급받으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여전히 홍콩은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관련 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 연락이나 이메일 또 이제 저희가 교신드리고 있는 카톡 또 위챗 이런 걸 통해서 연락 주시면 추가 논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정부 지원, 한국의 정부 지원 사업도 이제 수행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혹시 누리실 수 있는, 그러니까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업체로 등록이 되셨다면 진행하실 때 여러 가지 지원금을 활용한 운용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웨비나 또는 이제 저희 유튜브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시에 또 말씀 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고 또 추후에 진행될 웨비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두바이 등에서의 이제 법인 설립 또 운영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 여기 나와 있는 홈페이지, 블로그, 또 SNS는 아시다시피 뭐 카톡 채널, 또 이제 유튜브, 또 말씀드렸던 이제 블로그, 저희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 이제 유용한 정보 누리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좀 이제 활용하시길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두바이 등으로의 진출 지원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나와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시 말씀 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홍콩 프리미어 TNC의 박이태 팀장이었습니다.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